좀 과도한 용량이라든지 한 번에 좀 많은 시술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간격이 좀 짧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톡스는 진짜 오래된 미용 시술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주름이 펴지고 윤곽이 살아나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톡스는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어떤 현기성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독소입니다. 사람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혔다 폈다 하는 이제 그 운동 때문에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건데 보톡스는 그 근육을 마비시키거나 약화시키면서 그 주름을 좀 덜 생기게 하는 그런 이유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근육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주름이 지지 않게 하는 원리인 걸까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근육을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그 해당 부위에 주름이 이제 더 이상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더 깊어지지 않는 작용을 하면서 펴지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 위축이 올 수 있죠. 기부스 했을 때 네네. 그 팔이나 다리를 쓰지 않으면 그쪽이 팔이 얇아지는 것처럼 네, 맞아요. 큰 근육을 죽이는, 예를 들어서 또 승모근이라든지 종아리 네. 이렇게 해서 위축을 유발해서 이제 라인을 만들기도 하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수입 보톡스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국산 보톡스도 많더라고요. 혹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수입 보톡스는 크게는 제오민인데, 네. 예전에는 그 정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보톡스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분자량을 쓰는 것이 안정적인지 효과적인지가 정립이 잘 안 돼 있었어요.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런 의견이 많았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스탠다드를 맞춰서 이제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도 거기만큼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제오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말 그 근육에 작용하는 것만 뺀 150달톤 정도, 킬로달톤 정도로 작은 분자를 가져요. 많은 연구 같은 데서 봤을 때는 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비를 가지지만 부작용이 좀 덜하다, 내성 발생률이 좀 덜하다 이런 연구가 좀 많은 편이죠. 그 제오민한 보톡스는 분자량 이 작아서 부작용이 적다. 부작용이 적은 건가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 만든 독소는 이만해요. 네. 이런 단백질 덩어리인데 네. 여기서 사람 몸에 작용하는 애는 이렇게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조금 있다거나 여기 조금 있다거나 네. 나머지 애들은 근육을 힘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다른 단백질인 거예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제오민 같은 경우는 이 자체를 정제를 해서 네. 요거만 추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다른 작용 같은 게 좀 덜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왜 수입 보톡스와 국산 보톡스가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차피 900kilo 달톤도 거기 신경에 작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네. 제오민 같은 경우는 신경에 작용하는 것만 빼와서 만든 거니까 그 효과 자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보톡스에 부작용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첫 번째는 내성. 이제 시술하고 나서 이제 생기는 부작용, 예를 들어서 뭐 좀 눈이 무겁다든지 이제 이런 걸 좀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외에는 뭐 이제 주사 시술이 많으니까 뭐 멍이 든다든지 정말 드물게는 뭐 신경을 찌른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는 일단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보톡스는 원래 독인가요? 네, 독입니다. 보톡스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라고 네. 했을 때 실제로 보톡스를 고용량으로 해서 공기 중에 폭발을 시켜버리면 호흡근을 마비시키거나 심장에 작용을 해서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질식을 하게 되죠. 그 보톡스가 그럼 처음에 혹시 이런 위험에서 밝혀지게 된 걸까요? 보통 이제 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현기 공간에서 이제 생성되는 균이고, 만약에 산소와 접촉을 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주로 발견됐던 것은 통조림 재료 과정에서 이제 이 균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보톡스를 많이 만들게 됐겠죠. 그거를 이제 먹던 섭취했던 사람들이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제 얘가 좀 이제 존재가 이제 밝혀진. 내성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분자량하고 좀 이어지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순수한 어떤 성분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그거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할 여지가 많겠죠. 네. 근데 순수하게 걔네만 들어와서 작용을 한다면은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내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고요. 실제로 제오민사에서 이제 만든 이제 스터디들을 보면은 내성이 생겼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제오민이 아니면 내성이 꼭 생긴다. 이런 문제는 좀 다른 문제죠. 만약에 우리가 적당한 용량에 적당한 간격으로 이걸 투여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거를 적으로 간주할 확률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내성이 생길 확률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네. 좀 과도한 용량이라든지 한 번에 좀 많은 시술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간격이 좀 짧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보톡스 시술 과거의 비용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제 전문의를 따고 네. 나온 지는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네. 큰 깊은 역사를 알지는 못해요. 이쪽 분에서 이제 오래 일하셨던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뭐 지금의 한 10배, 20배 정도 수가가 보통 이제 책정이 됐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정제 기술도 많이 발전돼 있고, 도움이 아니더라도 정량을 적당한 기간에 한 번에 많이 투여하지 않는다면 네. 내성이 생길 우려도 없는 좀 안전한 시술이라서, 네. 실제로 제일 가격 대비 주름을 안 지게 만드는, 좀 펴게 만드는 시술로는 보톡스를 제일 편하게 꼽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얼마 정도 기간이 유지가 될까요? 해부학적 구조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짧은 곳은 정말 한 달 반, 2달 만에 이제 그 효과가 가시기도 하고요. 좀 큰데 저희가 많이 넣는 부위는 6개월까지 유지가 되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사람마다 부위마다 좀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많이 움직이는 부위는 확실히 좀 더 효과가 짧아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이 움직이는 부위는 혈류도 좀 많이 돌 거고 이제 그때가 좀 빨리 없어지는 경향이 있겠죠. 먼저 혹시 미용 목적 이외에 치료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치료적인 목적에서는 어떤 근육이 세서 의학적인 그런 질환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이걸 적응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톡스 시술을 받으러 병원 갈 때 꼭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보톡스 자체는 뭐 크게 위험한 시술은 아니고, 그리고 혹시 뭐 불편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없어지긴 하는데,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굉장히 그런 근육의 힘이랄지 해부학적인 구조가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의 그런 특수성, 그 개개인적인 특성이랑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나와버리면은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사람에 맞춰서 적당량을 어떤 주사법으로 어떤 부위에 놓는지가 이 사람의 주름을 개선시키면서 생활에 불편감이 없게 만드는 그런 비법이 되겠죠. 치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뭐 부위마다 그런 게 좀 있긴 하겠지만 사실 다른 시술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차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맞춤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결과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보톡스 시술 잘 하시나요? 저는 그냥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정말 유익한 인터뷰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